해석의 날개를 달아주는 구문 독해 25번째 시간. 동격절과 형용사절을 구별하기. 영어에서는 동격절도 있고 형용사절도 있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각각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도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눈으로 동격절과 형용사절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해석이 다른 동격절과 형용사절을 각각 구별하고 각각 역할에 맞게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지 그 팁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각각 동격절과 형용사절이 어떻게 다른지 얘네들을 각각 생김새와 문장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이론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문장에서 동격절과 형용사절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 각각 역할에 맞게 해석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요. 이 세 가지를 문장에서 적용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텝 1. 동격절과 형용사절의 이론 설명. 일단 동격절은요, 명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그리고 하는 역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한데요. 일단 명사절인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명사의 역할로 어느 자리에 올 수 있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전치사 뒤 명사 자리라고 했는데요. 이 명사 자리 올 수 있는 자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 명사 말고 하나 더 바로 동격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와 동격절이 비슷한데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되게 다양했어요. that, 그리고 wh, 그리고 if하고 whether, 그리고 wh 뒤에 ever. 근데 이 중에서 동격절을 쓰는 애들은 이렇게 1번, 2번, 3번 애들이 동격절을 사용해요. 그 중에서도 대다수는요, 바로 that을 사용하죠. 왜냐하면 that은 정보 전달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는 문장에서 동격절도 사실 99%는 that절을 쓰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동격절은 that만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wh나 if나 whether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일단 저희는요, 우리는 지금은 아직 단순히 문장의 해석을 적용하는 연습이기 때문에 일단 that만 참고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형용사절은요? 형용사절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수식어이기 때문에 그냥 명사 수식이에요. 그러면 형용사절을 이끄는 바로 관계사는요, that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wh가 있죠. 여기에서 that은 사실 사람도 수식할 수 있고 형용사도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사실 빈도가 높은 편이에요. 물론 wh도 that이 사용할 수 없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을 하긴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동격절을 쓸 때 that과 바로 형용사절의 that이죠. 동격절 같은 경우는 명사 또는 형용사 앞이 아니죠. 명사 또는 형용사 뒤에 사용돼서 이 명사와 형용사에 대해서 어떤 상세한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형용사절 같은 경우는 명사 뒤에 사용돼서 이 형용사절이 명사를 수식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와 함께 사용이 됐을 경우 이 동격절과 형용사절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문장에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자면 형용사절 같은 경우는 문장 두 개가 합쳐져서 형용사절이 포함된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문법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형용사절을 이끄는 that은 절 안에 명사가 빠져요.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진 명사가 하나가 빠진 불완전한 상태의 절을 사용을 하죠. 그러나 동격절은 명사절이기 때문에요.
얘네들은 뭐 명사가 하나가 빠진 형태가 아니라 그냥 완전한 절의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문법적인 것들은 나중에 문법 이론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동격절에 있는 명사절과 형용사절은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격절에 있는 애는 이 명사와 형용사절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형용사절에 있는 이 that은 이 명사와 연관이 있어서 사실 이 명사와 함께 문장이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완전한 겁니다. 이렇게 들어도 사실 잘 모르겠다 싶으실 거예요. 아, 그냥 그게 그거고 어차피 명사 설명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바로 명사절, 동격절, 즉 동격절과 형용사절을 구별하기. 형용사절은 그냥 일단 냅두고요. 동격절은 동격절만의 어떤 독특한 힌트가 있어요. 이것들이 나와야 동격절이 나올 수 있어요. 바로 뭐냐? 아까 명사 뒤에 동격절 나오고 형용사 뒤에 동격절 나온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이 명사와 형용사가 아무 명사, 아무 형용사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격절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그 힌트는요. 바로 동격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명사와 형용사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예시가 나와 있어요. fact, idea, believe, evidence, prove, decision, news, theory, rumor까지.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풀어서 우리가 설명할 만한 단어들이 되겠죠. 얘네들 뒤에는 대절이 나왔다. 이 대절이 뭐다? 동격절이라는 거예요. 형용사도 나와요. aware부터 끝까지 clear, no, obvious까지 이런 형용사가 나오고 대신하면 얘네들도 문장에서 동격절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명사와 형용사들을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동격절을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역할에 따라 해야 합니다. 동격절 같은 경우는 그 명사와 그리고 그 형용사와 연관지어서 이러이러한 사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동격절과 함께 사용된 이 명사와 형용사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다면 형용사절은 어떻게 되냐? 이 형용사절이 수식하는 명사, 얘가 중요하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걸 문장에서 우리가 적용 연습을 하도록 할 건데요. 일단 한번 찾아보죠. 여기에 대절이 누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대절, 여기 that이네요. 그러면 우리 시작과 끝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that부터 어디까지? 네, 두 번째 동사 나오기 전까지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주어, 동사, or 동사 이렇게 병치가 되니까 그냥 묶어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동사 또 나왔네요. 그래서 두 번째 동사 나오기 전 is 앞까지 묶어줍니다. 우리가 여기 or 앞에서 묶지 않았다는 이유는요. 바로 or이에요. or이 병치가 depends on 그 다음에 or부터 affected까지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로 A or B이기 때문에 A가 대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B 또한 대절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대절은 that부터 is 앞까지 묶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의 역할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일단 얘가 형용사절인지 그리고 동격절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힌트를 찾아야 되겠어요. 동격절은 힌트와 함께 사용된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오케이, 여기 바로 fact가 보이네요. Yes, 이 fact라는 이 명사 때문에 우리는 얘가 무슨 절? 동격절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문장에서 역할을 확인해 보면요. that은 주어, 이 대절은 이 fact와 함께 사용된 동격절. is revealed가 동사, when부터 끝까지 바로 부사절로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가 keystone이라는 종을 제거했을 때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어떠한 사실? 다른 종류가 의존하거나 아니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키스톤 종류에 의해서 의존하거나 영향받는다는 사실을,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드러났다.
그래서 동격절부터 먼저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네, 명사나 형용사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직접 that을 찾아보시고 시작과 끝, 형용사절인지 동격절인지 구별하시고 역할에 따라 해석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